이 사실 법학은 안 그래도 재미없는데 앞에 재미있는 거 뒤에 하게 돼서 대비가 돼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원래 제가 평소에 저 강의 슬라이드를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셨는데 이게 저녁에 강의 슬라이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졸리죠? 보기도 졸리고 글도 많고 그나마 좀 학생들한테 그 강약을 준다고 키워드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칠하는데 이게 전부고요. 굉장히 텍스트 헤비한 그런 거고 제가 보기에도 졸려서 잠이 오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제가 제 슬라이드를 스스로 보면서 잠을 청하는. 네, 중요한 거는 그런 제가 그래도 오늘 나름대로 조금 디자인을 신경 써서 슬라이드를 만들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누가 앞에 분들보다는 상당히 퀄리티가 안 좋은 그런 강의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지가 궁금해서 이 강의 수준이라든가 내용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학생이신 분들, 학생인데 디자인, 미술, 예술 이쪽을 하시는 분들 이 대부분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럼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사회인이고 불문하고 지금 계신 현직에서 법을 하시는 분. 네, 손을 안 드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고요. 그러면 법을 직접 다루거나 공부를 하시진 않지만 법과 밀접하게 법과 항상 그 인연을 맺으면서 법률 관한 작업을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거의 안 계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이렇게 좀 발표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기 적힌 대로 3D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적인 보호인데요. 먼저 3D 디자인 중에서도 어떤 보호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꾸렸나 하면 이 3D 디자인 파일입니다. 파일. 그러니까 3D 디자인이 결국 스캐너에 있어 스캔이 된 다음에 파일이 되고 그 파일이 이제 3D 프린터에 읽혀져서 이제 입체적인 최종 물건으로 구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파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3D 프린팅이 이루어지는 그 전체 단계를 봤을 때 핵심적인 그런 기술인 스캐너라든가 또 맨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로 프린팅을 하는 그런 기계, 거기 들어가는 원료는 사실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가 되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 있으면서 가장 공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손쉽게 이루어지는 이 3D 디자인 파일은 과연 어떤 보호가 있는지 또 보호가 충분한지 보호를 더 강력하게 해줘야 될 여지가 있는지에 의문이 많고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이 융합디자인연구소에 같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국한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3D 디자인 알파부터 오메가 전 그 과정을 놓고 본다면은 다른 형태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순서가 대충 이렇겠죠.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이걸 스캔을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마 여러분들 직접 하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저보다 전문가하실 텐데 CAD를 띄워서 그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프린터로 넘겨서 이제 똑같이 재현을 하는 그런 순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그 최종적으로 3D 프린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은 확장자 STA인 그런 파일, 주로 이 STA 파일 형식이 제일 많이 쓰여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3D 프린터 소비자가 돼서 한번 제 아이 장난감 케이스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그 홍대 앞에 와서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또 간이 형태의 3D 프린터는 사실 저희 집에 있어요. 저는 좋은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애들 이렇게 글루건 비슷하게 플라스틱을 녹여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배터도 만들고 또 이제 3D 프린터라고 파는 건데요. 그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STL 파일로 이루어지고 그 구조가 무엇인지 전 사실 이번 연구를 하면서 이로써 알게 됐는데요. 혹시 STL 파일을 들어보셨고 그 안에 내용을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꽤 많으시네요. 그 안에 내용들 한번 보신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STL 파일은 한마디로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이런 거 약자고 이 STL 이거 말고도 다른 용어 약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입체적인 형상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그 입체적인 모습을 굉장히 무수히 많은 삼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그 삼각형의 위치를 표시한 그런 숫자로 이루어진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버트 컨설팅 그룹이라는 데서 개발을 한 그런 파일이고요. 파일 자체에는 직계산적인 그런 제약이 없어서 이 STL 파일의 경우에는 STL 파일 형식을 써서 자유롭게 그 3D 디자인을 만들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린 STL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ASCII 코드인 경우도 있고, 텍스트인 경우도 있고, 바이너리라서 직접 사람이 열면은 깨져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ASCII 텍스트 형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있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듯한 그런 용어도 좀 있죠. facet 하면 면이고, vertex는 사실 꼭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D 프린팅 파일이라는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무수히 많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입체적인 형상을 구현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무수히 많은 삼각형에 아마 세 꼭지점 정도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려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로 이렇게 삼각형 여러 개를 구현해 놓은 그런 파일이죠. 이거 보신 적 있는 분, 아까 손 드셨던 분 중에 SD 파일 이렇게 안에를 이런 그래서 이 STL 파일 형태로 3D 디자인을 이제 담는 거에 pros and cons,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장점은 파일 형식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동일한 구문이 반복되긴 하지만 파일에도 신텍스가 매우 간단하다는 게 장점이고, 이게 거의 모든 CAD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의 모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3D 디자인 파일이 STL 말고도 다른 종류가 생겼고, 다른 종류도 이 장단점이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특히 이 STL 파일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생태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또 STL 파일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편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무료 프로그램도 많이 돌아다닌다든지, 마치 리눅스 시대 같은 그런 굉장히 큰 생태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단점은 색깔, 질감, 재료 등을 아직은 담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3D 디자인 파일 중에 특히 STL은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오늘 제가 설명드린 지식재산권적 보호랑도 연관이 있을지 모르는데, 특히 STL 파일은 작가라든가 이게 지식재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메타데이터가 아직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STL 파일이 최초 만들었던 그 STL 파일의 아버지들께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D 디자인 파일에 대한 어떤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생각을 하면서 이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수하시는 분들 그렇게 원하시니까 로어 파일로 그 사진 많이 담지 않습니까? 근데 로어에는 사실 메타데이터가 들어가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메타데이터로 사실 저자에 대한 정보 많이 담아서 그 파일이 유통되면서도 저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으니까 STL 파일도 이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자기 파일 형식으로 발전을 시켜서요. 거기까지가 이 3D 프린팅, 3D 디자인을 담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STL 파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STL 파일을 식재산권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는 게 당연히 궁금한데요. STL 파일 이렇게 간단하고 범용성이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3D 디자인 상품이라든가 그 파일이 많이 유통되는 웹사이트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데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또 STL 파일 변경하는 것도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STL 파일 편집하는 거 아까 여러분 보신 것 같은 그런 파일을 편집을 하는 것도 무료 편집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사용자가 숫자 받고 이렇게 프로그래머처럼 땀을 흘릴 필요 없이 그냥 입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서 편집을 하고, 그럼 그게 다시 코딩이 아까 STL 형식의 그 구문을 통해서 코딩이 되고 그렇게 작업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에디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STL 파일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편집도 쉽다.
그럼 많이 돌아다니고 고치기 쉽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STL 파일 내지는 그 안에 담겨있던 그런 창작물의 원소유자는 그거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뜻도 되겠죠. 만약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고 싶다면은 그 방법은 역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매우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겠느냐? 주로 저작권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도 짧고, 그래서 사실 뭐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특허를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할 여지는 없느냐, 많은 논의가 있는데 사실 그 핵심은 저작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례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보통 했던 슬라이드랑 좀 그래도 다르죠? 훨씬 기술적이죠?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안 했는데 또 카피라이트는 뭐냐? 이 저작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그거를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작물이고 사상 또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그런 결과물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상반되는 반드시 반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펙트럼의 다른 쪽에 있는 걸 따진다 그러면은 뭐 아이디어나 기능 뭐 그런 걸 보호하는 게 아니고 표현을 보호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보호기간은 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저작자의 4, 70년까지 매우 긴 기간이 보호가 됩니다. 특허가 출원 시부터 20년인 거에 비해서 매우 긴 기간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정책적인 고민을 할 때는 이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해야죠. 워낙 장기간 보호가 되기 때문에요. 국내 저작권법은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뭐 외국도 비슷한데 문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3D 디자인 파일, STL 파일이라고 불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의 부분을 가진 파일이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이냐? 그게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뭐 더 이상 큰 논란이 없을 텐데 그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3D 디자인 파일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와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EU의 사례를 먼저 한번 보면요. EU가 이제 유럽의 과거에 이제 다 떨어져 있던 국가들의 연합체이지 않습니까? 연합체라서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자국의 주권과 뭐 직결되지 않은 문제는 공통적으로 우리 어떻게 제도를 가져가자 의결을 하고 이제 각자 그 나라들이 돌아가서 그 의견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EU 전체에서 소프트웨어 디렉티브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는 뭐 이렇게 보호를 하자라고 해서 디렉티브를 만들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각자 이제 EU 국가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법을 이제 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EU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물을 찾아보면은 여기에 STL 파일 같은 그런 단순하게 데이터만 들어있는 파일이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이냐 소프트웨어인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 왜냐면 아까 보셨듯이 3D 프린터를 돌리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소프트웨어겠죠.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근데 우리가 거기 집어넣어주는 3D 디자인 파일은 그냥 데이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보여드렸고요. 마치 그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고 삼각형의 위치를 무수히 많은 삼각형의 위치를 표시한 그런 단순한 데이터에 불과한데 그 데이터는 아무리 그래도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데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해서 당장 보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 다음에 설명드린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 3D 프린팅 파일이라는 거의 속성은 그거를 3D 프린터에 넣어서 가동시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 자체는 그게 영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오늘은 주로 이제 예술 쪽, 조형 예술 쪽, 뭐 아트라든가 그쪽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국한시켜서 본다면은 그 3D 프린팅 결과로 나오는 게 아까 현박 디자이너께서 보여주신 뭐 멋진 의자라든가 또 그 등에다 씌우는 그런 밭 같은 거는 예술품이니까 저작물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작권에 준해서 보호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작물을 만드는데
쓰이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작권에 준해서 보호될 여지 좀 복잡한 법리인데요. 분명히 그럴 여지는 있고요. 그리고 또 3D 프린팅 또는 3D 파일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광의에서 보면은 그 결과물이 항상 오늘 주로 다루는 이런 아트워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품은 아니고 뭐 제가 요즘 많이 관여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장기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중동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두개골이 일부 파손돼가지고 그쪽 나라 병원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병원에 큰 불치병원에 실려와서 왔는데 이제 두개골이 이제 드러나게 됐으니까 이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채우는 거를 그 교통사고 당한 환자의 이 두개골 부서진 모습을 측정을 해가지고 3D 프린터를 이용하고 그 원료는 이 뼈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 재질로 해서 인공 뼈를 만드는 거죠. 플랩을 만들어서 실제 우리 삼성병원에서 그 인간의 두개골을 대체하는 그런 3D 프린팅으로 만든 그 도전물도 있었죠. 그런 건 사실 예술품이 아니니까 그건 처음부터 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결과물도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넓게 보호받을 여지도 없고 그러니까 결과물이 우리 오늘 이 세미나에서 다루는 예술품인 경우에는 이 파일 자체도 저작권의 범위에서 보호될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이 3D 프린팅 파일, STL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는 참 힘들다. 더군다나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해서 보호받기는 어렵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사실 비슷하고요. 미국도 비슷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 3D 프린터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뭐 도자기라든가 장신구라든가 그래서 저작권 가치가 있으면은 그 파일 자체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자체가 그냥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건데 사실 저작물이라는 거는 아까도 맨 처음 저작물의 첫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렸지만 뭐 표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뭔가 인간이 표현한 것 같은 사상이라든가 그런 걸 표현한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이 그냥 숫자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저작물이냐 그래서 또는 저작권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은 어렵지 않냐라는 견해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STL 파일이 미국에서도 과연 저작권으로 직접적으로 보호가 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고 구현되는 결과물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저작물일 경우에 예술품에 준하는 경우에 아까 뭐 사람 인간에 쓰이는 인공장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술품에 준할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허는 제가 건너뛰고요. 하지만 이 지금 현재 법제도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예술품이기 때문에 이 3D 파일 자체도 저작물에 준해서 보호해야 된다. 그런 견해는 이런 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파일 자체를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유통시키거나 그거를 재산권화하는데 주목을 한 그런 해석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만드는데 즉 독점력 내지는 금지력에 주목한 그런 해석론이고요. 우리가 좀 더 그 시야를 넓혀서 이 3D 파일 자체가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을 기존에는 바로 현실에서 구현시켜서 최종 구현된 결과물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를 그 전 단계에서 파일화해서 자기의 창작물을 유통시킬 그런 방법이 생겼다면 그 자체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막을 수 있다라는 논의만 있고, 이런 이 파일을 어떻게 보호함으로써 그 자체가 재산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논의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새로운 이게 비록 데이터 파일이지만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음원 파일에 암호를 거는 그런 방식의 기술적인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독립적인 법을 만들어서 이 3D 파일에 대해서 독특한 보호 제도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하는 그런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버린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하나 정도 받고 없으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파일로 공개를 했는데 그럼
네, 음원이 다른 경우 음원은 그 자체가 사실 저작권은 보호 대상으로 아예 명시돼 있으니까요. 좀 다르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혹시 설계도 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설계도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고요. 근데 설계도도 사실 설계 그 아키텍트의 어떤 표현이 거기 녹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 설계도를 이용해서 뭐 집을 지어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 자체에 그 사람의 창작성이 녹아 있다고 보는데요. 설계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 프리 파일이 뭐 꼭 안 될 이유가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너무 데이터에 가깝기 때문에 이 같이 볼 수 있을까? 이 데이터만 보고서 거기서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떤 창작 요소를 느낄 수 있는지는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지금과 같이 그런 STL 파일들이 보호가 안 되고 있으면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텍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보호가 안 된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결과물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게 되겠죠. 그 결과물이 그래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의 3D 프린팅 파일이다 그러면은 우리 법상 뭐 간접 침해 법리도 있고 그 파일 자체가 보호받을 여지가 있는데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그 자체로 독립되게 그 결과물이 저작물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 가치를 부여해서 재산권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3D 파일을 돌려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아주 유명한 그런 디자이너의 그 장식으랑 똑같은 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디자인 보호 위반이나 우리 간접 침해 법리가 있으니까요. 그 파일 자체로 파일의 유통을 좀 더 완화하게 하고 파일을 거래 대상으로 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 그 파일 재산권화하는 법리는 아직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